찬양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늘상 하던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드셨을지 몰라도 저희가 집사람이랑 이제 섬을 또 이렇게 가요. 졸업생들이 이렇게 진료소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선물도 가지고 가고 거기 상황도 보기 위해서 섬을 갑니다. 가면 그 숙소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사는 집을 저희한테 내줘요. 방한칸을 거기서 자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 딴에는 성의껏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자고 나면 뭐 집사람이 뭐 온몸에 쥐겨루기 물린다든지 뭐 말라리아 뭐 이런 모기 걱정,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이 샤워도 못 하고 굉장히 그 힘들게 하고서 저희 숙소 빌라로 돌아오면 천국 같아요. 정말 천국 같아요. 우선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소도 수세식 변소고. 근데 섬에 들어가면 나뭇잎으로 이렇게 그 뒤처리를 해요. 나뭇잎 휴지를 안 쓰고.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도 보면은 공고 그 화장실 고장해놓고 거기 써붙인 게 나뭇잎 쓰지 말라고, 나뭇잎을 변기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치약 칫솔 하루에 3번 333 뭐 이걸 교육시켜봐야 쓸모가 없는 게 치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걸로 끝나고 상식적으로 그냥 이빨 이렇게 닦는 거다만 알려주는 거지 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빌라에 저희 숙소로 돌아오면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뉴질랜드로 오면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 우리말로 찬양 이렇게 하는 걸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도 이제 많이 겪으셔서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예배고 찬양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정말 이게 귀한 그런 그 시간이고 감격적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바누아투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갖는 자세가 주님은 목수시고 저는 도구다, 톱이고 대패고 이런 도구다. 그러니까 녹슬지 않게 목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는 해요. 하면서도 항상 막 그렇게 의식되는 게 하나님,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 의식, 그걸 많이 하게 돼요. 교민들이라든지 또 그 현지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보시는 말씀처럼 저희 좌표로 좌우명으로 이렇게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분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자. 그러면서도 막 흔히 제가 연장이 제 맘대로 일을 하는 거죠. 목수 맘대로가 아니라. 참 그런 면이 상당히 제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기도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에 저희 두 사람이 한 거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해야 돼요? 제 주 그 사역이 간호학교 사역인데 올 한 해 제일 큰 변화라고 그러면은 간호학교 학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처음에는 6개월짜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
그 1년제로 됐다가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그 하반기부터죠. 1년 반으로 이렇게 학제가 변경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간호학교가 업그레이드 돼서 처음에는 그저 그 간호 보조사 정도 양성하는 그런 정도 과정이었는데 이번 졸업생부터는 학교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커뮤니티 헬스 스쿨이라 해가지고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는 건 뭐냐면 그 학교를 졸업 맡은 학생들이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시골 그 아주 그 마을 이번에 또 집사람이랑 둘이 갔다 왔는데요. 그 한 섬에 도착하면 거기서 자동차로 2시간 반을 이렇게 가요. 일단 나올 겁니다. 그 택시를 타고 가요. 택시가 여기서 얘기하는 택시가 아니고 군대로 치면 쓰리쿼터라는 거 있죠. 그 반 이렇게 열려 있는 거기에 뒷자리에 나무 의자로 만들어 놓고 그 망을 손잡이 잡도록 천장을 다 이렇게 양쪽 위아래로 다 막았어요. 그럼 거기 탄 사람들이 그걸 꼭 잡고 있어야 이 차가 뒷포장길 막 이렇게 할 때 안 넘어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한 2시간 반을 가니까 이 궁둥이가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나마도 가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에 3번 가요. 택시가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이렇게 가는데 그나마 하루에 한 차례.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3차례 그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환자가 하나 생기면 치료해보지 못하고 죽는 수가 아주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먼 길을 차 하나 빌려서 나오려면 요금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그런 자기 마을에다 이 진료소를 조그맣게 차려요.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에서는 약을 대주는데 약 외에 혈압계라든지 뭐 체중계라든지 어떤 체온계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안 대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졸업생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에이드 포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이드 포스트하고 이 커뮤니티 헬스 워커가 다른 점은 에이드 포스트는 그 집에서만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티 헬스 워커는 몇 개 마을을 다니면서 예방 활동,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또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하는 거죠. 그게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헬스 워커로 학생들이 졸업 맡으면 그 자격증을 줍니다. 저희 학교가. 그래서 상당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전을 좀 봤고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3년제 정식 간호학교가 있어요. 그 간호학교하고 저희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많이 좋게 좀 맺어가서 서로 이제 학점도 교환하고 강사들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기도 덕택에 우리 간호학교가 그만큼 이제 발전한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제 내년 2월이면 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또 그 열매를 거둘지 또 기대가 돼요. 상당히 참 발전적으로 저는 참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 맞고 큰 병원 같은데 이런데 취직을 하면 3만 바트 정도 그러면 우리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월급을 받아요. 근데 저희 졸업생들이 저희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신앙을 근거로 해서 외진대에 가서 병원도 없는 그런 데에 가서 환자들을 신앙과 약품 가지고 치료를 해라. 그게 저희 학교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큰 병원에 취직 자리가 있어도 안 가고 물론 가는 애들도 또 많지만 안 가고 자기
자기 마을로 가서 그 외진데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서 먹을 거를 대줘요. 먹을 거를. 그리고 월급이 얼마냐면 3,000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좀 넘게, 그게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동안에는 장학금으로 다 줬어요. 학생들을. 전교생을 장학금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장학금 줘도 졸업 맡아서 큰 병원에 취직하면 이건 우리 목적하고 틀리다 그래서 장학금을 다 스톱을 시키고 그렇게 에이드 포스트로 그 외진데 가서 헌신하는 그 의료 선교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후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3,000바트, 마을에서 주는 3,000바트와 저희 학교에서 주는 3,000바트, 그러니까 학생들은 6만 원 내지 7만 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체험계, 혈압계도 사다 주고 체중계도 사다 주고 이런 것도 이제 도와주고 장비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렇게 바꾸기를 너무 잘했다. 장학금 다 안 주고 그런 진료 시작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제도로.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저희가 요즘에는 그렇게 권하죠. 이 통장을 개설해야 돼. 돈을 우리가 줄 테니까 찾아 쓰지 말아라. 모아라. 이 돈은 어떻게든지 모으고,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지만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자식 가르쳐가지고 한 부자 됐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거 돈 쓰지 말아라. 쓰지 말고 3년 4년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아지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식 간호학교 3년제 거기를 다녀라. 그래서 정식 간호사가 돼서 더 큰 일을 해라. 그리고서 그 자리는 새로운 졸업생들한테 물려줘라. 그 자리를. 그렇게 지금 또 희망을 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참 모든 건 하나님 그 인도하신 대로 아주 선하게 좋은 쪽으로 지금 돼가는 게 저는 너무도 기쁘죠. 일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보시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수니까 또 목수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장로교 그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렇게 한국에서 장로교 계통 그 손님들이 오시면 묵는 숙소가 저희 묵는 집입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사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파격적인 가격으로 집세를 아주 조금 받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집 부서진 건 제가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학생들 졸업 맡은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은 역시나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의약품은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수업 중에도 물론 나눠주지만 졸업생들한테도 또 이렇게 배포해주고 그러던 거가 이번 연말쯤 가서 이게 법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한글이 쓰여 있는 약, 뭐 중국말이 쓰여 있는 약, 일본말이 쓰여 있는 약, 이런 약은 앞으로 주지 말아라. 영어나 프랑스 말이나 이슬람어 이 세 나라 말이 돼 있는 약 외에는 운동을 줄 수 있으니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약 수집을 뉴질랜드에서 해가려고 해요. 한국 거는 이제 운반이 우선이고 어려워요. 한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배편이 없으니까. 한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그 의약품 수집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이었죠. 그다음 그동안에 기도해 주셨던 저희 그 에다스 교회 또 그 선교 유치원이 8월달에 정식으로 입당 예배 드리고 유치원도 개원을 해서 아이들이 한 40명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주임미교회 그 선교팀이 때 맞춰서 그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시작하는 데는 더없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붐을 조성한다 그럴까요? 동네 아이들이 그냥 다 모이고
그 소위 그 광고는 저절로 됐고요. 그리고 그때 선교팀이 가져다 주신 그 학용품들 그놈을 제가 이렇게 그 갖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이런 학용품이나 저희 유치원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유치원이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타이밍이라는 거, 뭐 어떻게 선교팀이 그때 그렇게 딱 그렇게 오셔가지고 참 우리말로 뭐 무두조성이라고 하나요? 분조성을 해가지고 유치원이 저절로 그렇게 시작이 되게.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너무 가난하니까 한 40명 중에 수업료도 엄청 싸요. 한 텀에 3,000바트 정도 있으니까 한 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10명이 안 돼요. 돈 내는 애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 땅을 기증했던 장모님은 수박을 심어가지고 그 수박을 팔아서 유치원 운영비를 하겠다고. 운영비라는 게 그 교사들 월급 주는 거죠.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심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박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바짝 땅이 마르고 한 구덩이에 씨를 10개씩 심어가지고 아니라고 해도 10개 심더라고요. 한두 개만 심으라고 아니라고 사방으로 펼쳐나가면 많이 열릴 거라고. 근데 거의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와 유치원은 지금 잘 이렇게 출발을 아주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어 성경을 통해서 그 전도하는 문제는 저희 집사님이 주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교민들 부녀자 그까지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몇 그룹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 그 졸업 학생들이 8월달에 졸업하고 이제 다음 내년 2월까지는 약 그 기간이 있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때는 그 부시에 그 밀림 지역에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을 아주 열악하게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믿음이나 그 신앙 관계는 상상을 초월하게 참 뜨거워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학교로 불러서 모든 비용 대주고 의료 교육을 시켜줘요. 환자 치료하는 법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공백 기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저희들 제가 올 1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일인데 시간 되는 대로 슬라이드를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보시죠. 거기 바누아투의 맨 밑에 쪽에 있는 섬이 아네이툼이라는 섬인데 그 섬이 지금부터 1848년 그러니까 한 160년 전쯤에 존 게디라는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최초로 와서 저 섬에 세운 교회가 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첫 번째 그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저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흔적만 남았고 그 존 게디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섬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24년 사역을 하고 떠날 때는 저 섬에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분이 존 게디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게 그 교회가 그 석회암 같은 걸로 이렇게 석회 그런 걸로 해서 지은 교회가 지금 흔적만 저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로 지은 게 이제 존 게디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새벽 기도가 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아침에 역시 노인들만 이렇게 몇 분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주로 그 큐티 자기가 큐티한 걸 간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저희 간호학교가 이제 간판이랑 저런 거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보시죠. 그다음 우리 이번 졸업생들 모습입니다. 20명이 졸업했고요. 저 사진은 이제 그 교장인 그 김영환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그 전도 폭발에 대한 그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졸업생들입니다. 참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뭐 할 건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거 1년 6개월 교육에서 뭐 할 건가, 이렇게 참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너무도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저희 졸업생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보고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뭘 반응도 없고 시간이라는 건 지킬 줄도 모르고 입학식 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럼 내일 되면은 또 한 2명 와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은 가야 전교가 다 와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시간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바누아투가 살려면 우리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누아투 타임부터 고쳐야 된다. 시간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섬을 다녀보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우선 저는 배를 못 타요. 이 파도가 너무 그래서 꼭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8인승 비행기예요. 8인승 비행기는 몸무게도 다 재고 타야 돼요. 짐 무게는 물론이고 우리 몸무게도. 그래서 저는 조종석 옆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타면서 난 조종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절대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고. 조종석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옆에 자리가 없잖아니까. 근데 그 일단 사진에 나옵니다만 그 조종석 앞에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원래 비행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선풍기를 거기다 나사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시원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알아봤다. 이 정도 비행기구나. 근데 그 뭐 앞에 플라스틱이 뭐니 너덜너덜하고 계기판 하면 이거 제대로 뜰까? 뜨고 나면 이거 제대로 갈까? 이제 가다 보면 이거 제대로 착륙할까? 매번 걱정스러운 비행기인데 역시나 돌아올 때는 고장났다고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이틀간을 거기서 그냥 그 섬에서 묵었어요. 이틀간을. 그래도 다른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오지만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파도가 거치면 배가 못 와요. 그리고 이 배가 바로 이렇게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쪽도 들렸다가 저쪽도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시간을 못 맞춰요.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요. 뱃삭이. 오고 싶어도 뱃삭을 못 마련해. 시골에서 돈 되는 돈벌이가 없어요. 코코넛 이런 거 이제 그 말려서 소득으로 하는데 그걸 누가 사가져야죠. 그러니까 납품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큰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는 게 이제 뭐 조금씩 어떻게 푼돈 파는 그거라 차비가 없어요. 뱃삭을. 학생들 늦게 온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죠. 그렇게 열악한 아이들이니까 해서 지금은 저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도 그 귀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다른 섬에 가더라도 오히려 저한테 큰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고 또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가 묵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한 20년 전쯤에 뉴질랜드 장로교단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숲속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면 여기서 막 웃고 그러는데 고치는 거를 몰라요. 부서지면 그걸로 끄세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 줄을 몰라요. 가스 관어가 있다 그러면 가스불을 어떻게 켤 줄 모르죠. 다 나무로 이렇게 불 떼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게 부엌이에요, 부엌. 저거 이제 다 고쳐야 되고, 찬장 같은 것도 서랍도 없고, 지금은 다 싱크대 왼쪽에는 싱크대인데 그것도 판이 좌우에가 다 떨어지고,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이건 샤워실입니다. 저쪽 맞은 거 있는 쪽에 새카만 색은 그 벽이 깨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뭘로 칠해놓은 건데, 그거 다 뜯어서 다시 고치고 그래줘야 되죠. 그다음 천장 그거 다 낡아서 이렇게 다 떨어지고, 벽에 세멘트 떨어지고, 또 그다음 이건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계단 밑에가 다 떨어져서 세멘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다 노출이 됐죠. 저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저 2층 바로 위에 방이 저희가 묵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런 것 등등을 이제 저희가 고쳐야죠. 그래서 고쳤고, 계단은 아직 저거는 엄두가 안 나서 못 고쳤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진열장이고요. 그다음 이게 우리 그다음에 눌러줬고요. 전과. 왼쪽에 있는 학생이 올 졸업생 중에 1호로 진료소를 개업한 학생이에요. 카수라는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약 가지고 가서 지금 우리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이 수도에서 어떤 병원에서 너 여기 근무해라. 그래도 난 아니다. 나는 우리 고향 간다고 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참 고마워서 아주 특별히 이제 많이 가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에다스 교회 이거 보신 내용이니까 그냥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근데 저한테는 참 지난 1년간이 너무도 의미 있는 한 해여서 저 에다스 교회가 참 저한테는 참 기준 있는 그런 일이었죠. 한번 다시 보시죠. 넘어가고요. 손으로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 넘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물통이 6,000리터짜리 물통 2개인데 이거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물통이 너무도 중요한 게 지붕이 나뭇잎으로 엮었기 때문에 물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식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 밑에 강물을 떠다가 이제 먹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붕을 양철로 바꿔서 물 받아서 물 먹게 해주자 하고 시작했던 게 에다스 교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통만큼은 저게 꽤 비싸요. 2개가 한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뉴질랜드 정부에다 얘기해서 2개 해준 거죠. 그다음 요 변기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데, 이 양변기도 아니고 푸세식도 아니고 묘한 그 변기죠. 오른쪽 거. 이게 바누아투에 아마 저거 하나 처음일 거예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어떻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일을 볼 수 있나. 궁리한 게 이제 저 세멘트로 저렇게 틀을 짜고, 그러면서 또 파리는 안 날라와야 되니까 양변기 뚜껑을 또 이렇게 사다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구멍 조정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저거는 볼 때마다 참 잘 생각했다. 참 저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물바지를 설치하고 남은 파이프를 열로 이렇게 좀 벌리고 조정하고 물바지를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소변소를 만들어 놓고, 저 높이가 아이들 그 거추 높이예요. 어른 높이가 아니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웃죠. 웃으면서 아 참 이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저거는.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앞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일가견 있지 않나. 너무도 좀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현판식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나무 가지로 대나무 잎으로 간판을 가려놨다가 현판식 할 때는 저걸 치워버리면 간판이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그 돼지를 저 사람이 그 추장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돼지를 갖고 가는 모습인데 한 2분 후쯤에 이제 저 돼지는 죽는 거죠. 몸뚱이를 얻어맞아가지고 바로 죽는. 그래서 저 돼지로서는 남이 교회 그 오프닝 세리머니가 자기로서는 그 마지막 날인 거죠. 저 바나나 커팅이라고 저 관습은 다음 교회 입당 예배 드릴 교회에서 와서 바나나를 자르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다음 교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신 그 바나나 수상이 대신 와서 바나나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요. 새로 지은 거. 공사하다 남은 나무 조각으로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거고요. 아이들 그 장난감 같은 거를 교민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진열해 놨는데 이제 저런 거를 갖춰 있는 게 참 드물죠 바누아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마다 이렇게 저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바누아투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여요. 특히 책 같은 거는 뭐 정말 귀하죠. 그다음 저기에 2명하고 우리 선교팀은 알 거예요. 저 꼬마들을 그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아직 밑에 하나 또 누워 있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다 앞으로 에다스 교인들 될 겁니다. 그다음 유치원 이제 중간에 지금 일단 모여가지고 교육받은 지 며칠 안 될 때인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 자꾸 저희 두 사람 사진이 없다고 좀 두 사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둘이 찍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좀 제 팔짱 끼니까 쑥스럽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억지로 또 웃으라고 그러니까 웃은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쑥스러우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래서 저 땅이 초등학교가 또 지을 땅이에요. 이 장로가 상당히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올해 시작을 할 거예요. 내년에는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이런 식으로 한 학년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만 하면 또 도움을 어디저기서 막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 마련하기 위해서 수박 앞쪽에 우통 먹고 이렇게 심고 있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수박 씨 뿌리고 있는 거. 그다음 저희가 탔던 8인승 비행기 저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공항 직원입니다. 이제 혼자서 짐 발권하고 짐 실어 날려주고 실어 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다음 앞에 선풍기죠. 전부 갖다 붙인 선풍기. 중간에 이 비닐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너덜너덜한가. 참 갔다 온 게 참 다행이죠. 그다음 앞에 조정석 옆에 타고 있죠 제가. 그다음 이게 택시입니다. 저렇게 안전하는데 이 공둥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마을 사람들 살고 있는 데고 그다음 우리 카스로 졸업생 1호 너무 반갑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섬에 있는 여자인데 말레쿨라라는 섬에 있는 여학생인데 지금도 이 학생도 다른 의원에서 실습하고 있어요. 1월달에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서 그 병원 담당자 만나서 우리 학생 소개해주고 빨리 좀
승인 내주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왔는데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진료소 갈 때 그 외나무 다리 저런 다리를 저는 잘 이게 삐뚤삐뚤해서 잘 못 가겠어요. 비라도 많이 오면은 저게 이제 문제죠. 저런 데를 몇 번을 건너가면 돼요. 그다음 그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이제 마리나라는 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추장이에요. 그래서 추장이기 때문에 건물은 딱 벌써 하나 주었더라고요. 여기다 지어서 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가 너무 머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다 이제 뭐 주일 학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 학생하고 많이 얘기가 됐어요. 진료소 차리면서 거기다 주일 학교까지 하는 걸로. 뒤에 배경은 나무 한 그루예요. 다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커요. 저 나무가.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 요게 앞으로 진료소가 될 건물입니다. 2층 집인데 이쪽에서는 2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층에서 진료소를 할 거고 모양은 전에도 저기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추장이 준 건물이라 아마 잘 될 겁니다. 배 타고 이제 다른 섬에 또 가는 모습인데 저렇게 해서 1시간 40분을 배 타고 가요. 근데 그 파도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참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아이고 내 이거 사진 찍은 거 이거 필름 이거 다 물에 젖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부터 우리 딸내미 또 뭐 12월에 애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 그래서 믿음이 역시 나도 들 수 없구나. 이 원주민들 앞에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헤엄치고 가면 된다고 빠져가고. 전 뭐 전혀 헤엄을 못 치니까 그다음 못 이게 그 1시간 40분 걸려서 간 섬에 있는 그 좋은 그 에이드 포스트라고 여기도 혼자 그 현지인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저 정도 건물이면 아주 좋은 건물이에요. 내부를 보시죠. 그다음 이 학생이 이제 학생 아니고 졸업생이 진료하고 있는데 약이 많은 것 같아도 뒤에 잘 보시면 포스터로 많이 붙어져 있지 실제 약은 몇가지 안 돼요. 근데 이 여학생도 6개월째 그 급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저 감독 나오는 거, 점검 나오는 아까 그 간호사들이 여기에 점검 나오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급료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을 와서 또 저렇게 감독한다는 게. 근데 약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그 진료소에 있는 그 환자 침대하고 의자죠. 그 의자 베니아 위에 씌운 거가 다 떨어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 그 저녁에 이제 저희가 밥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왼편에 네모진 상자가 쥐틀이에요. 쥐틀. 저 쥐가 이만큼 커요. 이게 숙소에 그냥 밤새 들어오는데 내가 후라시를 탁 켜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쥐가 많이 저를 보고 있어요. 안 도망가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도망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가족들 이만한 이 가족들 데리고 같이 와서 또 별걸 다 알아요. 플라스틱 약병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섬에서 저희들이 겪은 거죠. 그다음 요 사진은 제가 찍었어도 너무 제목을 붙이기가 참 그런 멋진 사진이라고 보는데 엄마는 등 가내놓고 냄비 지금 끓는 걸 모래로 닦고 있는 거고 아이는 그 개랑 그 돼지 바다에 같이 와서 이렇게 해수욕 같이 하고 너무 저 풍경이 시간이 멈춘 뭐라고 할까 아니면 뭐 동화 어쩌고 제가 나름대로 사진이 너무 좋아요. 저게 시간이 멈춘 그런 너무
하나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중도 탈락해서 10명만 결국 이제 졸업을 했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식 하고 이제 다시 또 부시로 보낸 이제 그겁니다. 그다음 기도 제목이 이제 내년 2월이면 다시 신입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좀 어떻게든지 좀 성령 충만한 신실한 그런 학생들이 입학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더라도 이 교육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도록 그동안 제가 한 거는 가능하면 질적인 걸 좀 많은 지식을 넣어주자 이렇게 했던 거가 제가 이게 잘못이구나 가보니까 그거는 이론이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한 달에 월급이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영환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장학금을 좀 이렇게 받으시면 저한테 넣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또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올해는 20명 졸업생이었으니까 그냥 되는데 내후년에 또 20명이 나오면 이제 돈이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후원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기숙사는 옛날부터 저희 꿈입니다. 기숙사만 된다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참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도 이번에 큰 일을 겪으셨던데 건강 거기서는 어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일을 겪으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병원들 이런 거가 많이 있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의 의료가 이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간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들 좀 건강 좀 주시도록 그거에